안녕하세요. 유리달빛이에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을 예방하는 법, 그리고 없애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은 제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와 있는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피부에 여드름이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심한 악지성의 원래 트러블 피부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피부과 시술을 받은 건 없고요. 좀 매일매일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좋아진 케이스예요. 오늘은 먼저 딥클렌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데일리 케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한 가지는 딥클렌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킨케어예요. 오늘은 우선 딥클렌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딥클렌징이 왜 중요해? 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피부과 시술을 받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모공 속에 타 노폐물이 차있고 그게 염증을 유발한다면 트러블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딥클렌징 제대로 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딥클렌징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는 웬만하면 머리를 묶어주세요. 머리카락에도 유분기와 함께 먼지 같은 거나 그리고 세균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을 때는 아예 앞머리까지 까가지고 올백 머리를 하고 있어요. 보통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는 리베나의 리무버를 사용해서 색조 화장 많이들 지우시죠? 그렇게 지우고 난 다음에는 1차 클렌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클렌징 워터 타입의 1차 세안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름에는 안 그래도 덥고 번들거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먼지라든지 메이크업 노폐물까지 끈적끈적하게 얼굴에 달라붙는데, 거기에다가 더욱더 오일리한 클렌징 오일 같은 1차 세안 제품을 사용하면은 얼굴에 남아있는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아이고, 강아지 털이 날려서요. 그렇게 되면 얼굴에 남아있는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산뜻한 타입의 제품을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클렌징 워터 제품들은 보통은 이런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안 그래도 피부에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굳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렌징 오일이 피부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게 또 모공을 막아서 2차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클렌징 오일을 유화시켜서 제거해 주실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럴 때에는 이런 산뜻한 타입의 클렌징 워터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렇게 듬뿍 묻혀주신 다음에 피부결을 따라서 클렌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괜히 이런 클렌징 제품 아낀다고 조금만 발라주시면은 화장솜이 피부에 닿으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트러블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민감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반드시 화장솜을 듬뿍 묻혀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뭐 많이 지워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눈썹이랑 입술까지 지우면 너무 초췌해질 것 같아서 우선 피부부터 지워봤는데요. 이렇게 1차 세안을 마친 다음에는 2차 세안에 들어가야겠죠. 1차 세안만 하고 마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딥클렌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안까지 이중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2차 세안에는 폼클렌징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런 제품도 너무 유분기가 돌고 리치한 타입보다는 휴지 흡착 능력이 있어서 마무리감이 산뜻한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 화산송이 클렌저 요즘 자주 쓰고 있는데 이걸 사용해주고 있는 이유는 피지 흡착 능력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그냥 펌핑하면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클렌징 진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진동 클렌저예요. 예전에는 막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미세모 브러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도 좀 가고 기계가 해주는 것만큼 말끔하게 딥클렌징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지금 사용한 지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브러쉬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브러쉬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서 민감모 브러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민감모 브러쉬이긴 해도 피부에 자극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딥클렌징을 해주는 대신 피부에 조금 자극이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 삼각대를 놓고 찍고 있느라고 욕실에서 바로 씻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말로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2차 세안을 해주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손에 세균이 있으면 아무리 클렌징을 해줘도 세균 묻은 손으로 클렌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딥클렌징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 따뜻한 미온수로 모공을 먼저 열어줄 건데요. 너무 엎엎고 이렇게만 얼굴 문지르시지 말고 손을 이렇게 둥글게 해서 얼굴에 튀겨주듯이 미온수로 모공을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준비해준 이런 폼 클렌징과 진동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피부결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나 진짜 깨끗이 씻는다고 너무 열심히 비비면서 롤링을 해주면서 오랜 시간 세안을 해주면 오히려 그게 피부에 다시 침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 내지 2분 이내로 2차 클렌징을 해주는 게 좋고요.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클렌징을 해줬다면 다시 물을 끼얹어서 이거를 지워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지워줄 때에도 한두 번 그냥 엎엎하고 마시지 말고 20번 이상 깨끗하게 피부 안쪽에 있는 노폐물이랑 그리고 제거를 해준 메이크업 잔여물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정말 충분하게 얼굴에 끼얹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2차 세안까지 딥클렌징이 마무리되는데요. 지금 설명해드린 방법 그대로 좀 씻고 올게요. 이렇게 2차 클렌징까지 끝내줬는데요. 클렌징 후에 사용하시는 이 수건 같은 경우에는 자주 빨아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깨끗하게 클렌징 해준 후에 사용하는 수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는 동안 얼굴에 계속 닿는 베개 그리고 이불 같은 거는 깨끗하게 빨아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편에서는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아마 블로그 이웃분들은 아실 텐데 화장품을 잘못 썼다가 피부가 진짜 많이 뒤집어졌어요. 얼굴 전체가 수포랑 좁쌀 여드름이랑 화농성 여드름까지 진짜 심했었거든요. 그때 여드름을 잠재우는데 효과가 좋았던 스팟 에센스 두 가지 같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평소에 기초 케어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소에 물이랑 비타민 많이 챙겨 드시고 밀가루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튀김 음식 등은 좀 삼가해주는 게 피부에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드름 진짜 심했을 때 친한 친구가 그 친구도 여드름이 심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피부과 시술 받았냐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약국에서 파는 피부용 비타민을 먹고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파는진 모르겠는데 이름이 하이치올씨였고요. 저도 그래서 그 제품을 사 먹어보고 굉장히 피부가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평소에 비타민 챙겨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피부 전용 그런 비타민제는 아니고 이런 거 그냥 멀티비타민 챙겨 먹고 있고요. 그 외에도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 같이 챙겨 먹고 있어요. 요즘엔 이렇게 팩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들도 나오는데 이런 건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종류별로 따로 사서 구입을 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해외 직구도 많이들 하시니까 아이허브 이런 데에서 싸게 구입을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여드름 없애기 2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